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언제 주가가 다시 오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전 영상에서 아마존 편입 이후 퍼포먼스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알아봤었습니다. 단기간에는 하락했지만 장기에는 지금의 3,200달러까지 왔었고요. 단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게리 블랙과 같이 테슬라만 초창기부터 분석해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전에 이 같은 기업은 이렇게 했으니 테슬라도 이렇게 갈 거야 하는데, JP모건이나 금융기관 전문가는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자동차 기업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판단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IT 기업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판단합니다. 크리스토퍼 블룸스란 이 같은 분은 테슬라가 주가 400달러였을 때도 테슬라 회계 품질이 낮아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의 두 가지 장점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혁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높은 팬덤까지, 역사적으로도 이 같은 기업이 있었나 할 듯 합니다. 어느 분석가 말이 맞다고 맹신할 수도 없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테슬라의 성장통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내년에 글로벌 100만 대 팔고 2020년에 200만 대 판매,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지금 투자 단계에서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높은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편안한 날을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마음고생이 크고 분석을 열심히 한 만큼 그 수확도 크고 보람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투자할수록 노력과 마음의 안정, 평정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하루하루 테슬라의 주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애플카 경쟁업체 테슬라 공장 건설 진행 과정, 차량 판매 대수, 테슬라 여론, 이런 종합적인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중경투TV 구독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 자체가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애플이 자율전기차 생산에 자본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4년에 애플이 한번 접었던 사업이고, 2017년에 밥 맨스필드 임원 다시 데려오면서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지요. 자율주행 산업도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테슬라 자율주행 시범운행 20억 마일에 못 미치는 10만 마일 정도의 수준으로 이번에 또 테슬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엔비디아의 AGX나 구글의 웨이모 같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자율주행에 투자할까? 그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괜히 이번에는 테슬라 주가 상승하니까 테슬라로 집중되는 자본을 애플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 것입니다. 정답은 중국 전기차 니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맥북 대표 상품들은 거의 모두 외주를 줍니다. 반도체는 대만의 TSMC, 부품 조립은 폭스콘, 디스플레이는 삼성, LG. 하지만 핵심적으로 남겨두는 게 있죠. 가장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 설계 분야입니다. 반도체 생산과 설계는 다른 개념이고요. TSMC가 아무리 반도체 생산을 잘한다고 해도 뛰어난 칩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애플 제품에 딱 맞는 반도체 설계는 더욱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1위 업체인 ARM을 인수했고 AI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주를 주면 안정성과 완성도가 떨어진다고도 하는데요. 아이폰이 그렇게 부실한가요? 아니죠. 외주를 주면 비용은 올라가지만 제품의 완성도 퀄리티는 확실하게 외주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주사도 애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봐 좀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애플 제품의 중고시장에서 가격 안 떨어지는 것만 봐도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애플의 제품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미 높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죠. 중국자 니오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자본은 중국 1등 IT 업체인 텐센트가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모비라이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받고, 중국 JAC에서 전기차 차체를 외주 생산하고, 배터리는 CATL, 반도체 설계와 생산은 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주가는 올해 1600% 올랐고요. 애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같은 외주를 통한 전기차 개발 같고요. 이렇게 테슬라 주가를 한 방에 떨어뜨린 것은 애플의 반도체에 있습니다. 애플 반도체 A 시리즈, M 시리즈, 아이폰 써보신 분들이라면 같은 스펙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10년 넘게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은 반도체 성능과 호환에 있지요. 애플 자율주행 차량도 주의 깊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단기간에는 테슬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고성능 칩을 누적된 데이터 없이 빠르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가고 발전하는 바가 정말 관건일 듯합니다. 테슬라가 올해만 760% 상승하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는데요. 테슬라 못지않게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전기차가 바로 중국 기업 니오입니다. 야후 파이낸셜에 하루에만 2개의 니오 매수 강력 추천 기사가 떴는데요. 테슬라가 S&P 편입 이후에 주가가 주춤하고 애플에서도 전기차 만든다 하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니오가 테슬라 주식의 대항마로 뜰 수 있을까 하시는 분도 많으실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와 함께 니오에 투자를 많이 하죠. 일단 판매량, 생산 설비, 인프라 등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니오의 성공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테슬라를 대신해서 전기차 섹터가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투자자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니오의 뒷배경에는 텐센트라는 중국 1등 게임 SNS 기업이 버티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SNS로 시작했다지만 지금은 투자회사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중국 기업입니다. 시총 또한 테슬라보다 100조 이상 크고 영업이익률이 25%인 기업으로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대주주는 네스퍼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론 기업입니다. 텐센트는 IT 업계 전방위에 투자하고 있고 이번 애플이 애플카 타이탄 사업 재개와 같이 14억 중국을 배경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가를 보면 11월에 테슬라와 같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20% 정도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상승에 힘입어서 반사효과로 1,000달러 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 sek터가 동시에 주가 상승했다는 점과 전기차 산업 섹터가 가장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니오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니오의 창업자는 이빈으로 1974년생이고 중국 1등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북경대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리오토의 이상이 창업한 오토온과 1, 2위를 다투는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 홈페이지 창업자 출신이고요. 한국에서는 유튜브로 네이버 블로그로 자동차를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지만 중국은 14억 인구로 정보 전달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의 힘은 엄청납니다.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차량 판매 순위가 바뀌죠. 이빈의 비트오토는 나스닥에 상장되었지만 상장 폐지되었고 텐센트의 투자를 통해서 재개하면서 니오를 창업했습니다. 니오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트럼프의 중국 기업 제재에 있는데요. 루이신 커피 회계 부정 이후에 리스크가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정책이고요. 얼마 전 트럼프까지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이미 10월부터 언급된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은 2020년에나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주가에서 보듯이 그닥 주가 변동이 없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니오의 메인 차량은 ES6, EC6로 두 차량 모두 SUV 차량이고 ES6가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니오는 테슬라와 같이 글로벌하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수 시장만을 공략하는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세단은 폭스바겐과 일본차가 꽉 잡고 있지만 SUV에서만 높은 가성비,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자국차가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SUV 고가 차량에서 벤츠 GLC가 올해 13만 8천 대 이상 판매하면서 1위이고 가격은 33만 위안에서 59만 위안 수준입니다. 니오의 가격대는 34만 3천 위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벤츠 다음으로는 아우디 Q5, BMW X3가 있고 니오의 ES6는 10월까지만 2만 3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7% 급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9위는 EREV, 혼합구동을 사용하는 리오토 리원입니다. 중국 배달앱 1등 기업인 메이투안, 디엠핑, 사나의 전기차 기업이지만 메이투안 역시 텐센트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리오토는 아직까지 니오와 같은 완전 전기구동 차량을 만들고 있지 않지요. 특히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폐지
대지로 이자녀 출산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레저와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SUV는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SUV 전기차에서 1등인 니오의 가장 큰 경쟁자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모델 Y가 중국 내 온라인 예약 판매가 되고 있어서 2021년 니오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SUV 분야에서 테슬라는 니오보다는 기존 내연기관차인 벤츠 아우디와 경쟁해서 전기차 SUV 시장 파일을 좀 더 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니오도 조심스레 2인자로서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출장 충전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를 통해서 테슬라를 맹추격할 듯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니오의 11월까지 판매량은 우상향하고 있고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연말은 차량 판매가 많은 시기로 2021년에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2021년 세단에서도 신차 ET7과 E7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 모델 3에 비해서 세단 제조 경험이나 운전자 경험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인 차량으로 2022년 이후에나 판매량이 급등할 듯 보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로 미국과 유럽보다는 인구가 많지만 소비의 핵심은 베이징, 상하이, 심천, 광저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비싸고 글로벌 500대 기업이 거의 모든 지점을 두고 있어서 개인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가처분 소득이 높은 대도시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니오는 상하이, 베이징에서 가장 소비가 많고요. 이렇게 중국 대도시에서 판매가 좋은 것이 니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가는데요. 테슬라 또한 핵심 중국 대도시 위주로 판매량이 많다는 점이 니오와 같습니다. 샤오퐁 리오토의 경우 상하이, 베이징 1등 도시를 놓치고 2선 도시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케이스로 미래 성장 잠재력에서는 니오보다는 떨어지는 듯 하고요. 니오 전기차의 핵심은 기존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배터리 충전 시간으로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서 5분 내에 완충된 새 배터리로 교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총을 100조 이상 달성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니오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샤오펑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것도 차량 성능보다는 자율주행과 OS 반도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샤오펑의 X-파일럿은 테슬라에서 영입한 엔지니어를 통해서 자율주행 능력이 테슬라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도체와 오토파일럿 또한 테슬라와 대등하다고 평가받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샤오펑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니오는 자체 OS 리오 파일럿을 이용하고 인텔과 협력해서 모빌아이 Q4를 사용 중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니오는 동일하게 전방 렌즈 3개의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자율주행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시총을 100조 이상 넘길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중국에서 5G AI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화웨이와 협력한 BYD가 기린 710 자율주행 전용 반도체를 통해서 2020년 초반까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내년 BYD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전기차가 아닌 그냥 전기로 가는 차로 전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전기차 밸류체인은 중국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서 니오와 중국 전기차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쑥쑥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EO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AI,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에 이어서 중국 AI 자율주행 1등인 바이두, 컴퓨터 글로벌 1등인 레노버, 중국 정부까지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핵심은 자율 택배 배송 서비스에 있습니다. 텐센트는 B2B 징동닷컴, C2C 핀도또를 통해서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니오의 니오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차량을 잘 만드는 것과 배달 운송을 위한 차량은 차이가 납니다. 상업용 자동차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자율주행이 우수하다면 미래 전자상거래 시장은 확실히 달라질 듯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디디투싱 중국판 우포 또한 큰 연관성이 있죠. 피터 베넌 이사와
대표와 안드레 카페시가 테슬라 반도체 설계와 SDI, AI, 인공신경막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피터 베너는 2016년에 애플에서 6년 근무하다가 테슬라로 이적했고요. 엔비디아의 AGX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업계 최대 경쟁업체인데 피터 바론이 디자인한 애플 아이폰 맥에 들어가는 A 반도체의 성능만 봐도 그의 실력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능 좋은 자율주행 반도체 칩에다가 안드레이가 설계한 테슬라 맞춤형 FSD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이폰에서 iOS, OS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초창기 애플 스마트폰은 정말 넘사벽이었습니다. 터치감, 속도, 호환성 등. 대신에 초창기 안드로이드 폰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자율주행칩과 연관이 가능할 듯합니다.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만들고 구글에서 OS 만드니 호환이 좋지 않았고요. 불편한 터치감이 생각날 듯합니다. 대신에 자율주행은 차량과 OS 반도체가 일체형으로 완벽한 호환이 되어야 안정성이 올라가죠. 터치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칩 자체로는 그래픽 카드 사업에서 오래 투자해온 엔비디아가 테슬라 FSD 칩보다 조금 우수합니다. 최신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최신폰 비교해도 칩의 기본 성능은 안드로이드가 우수하지만 체험감은 항상 애플이 우수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는 홍광미니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많이 언급했는데 MPV 2도형 초소형 미니 자동차이고요. 가격은 하나로 500만원대의 저가형 자동차인데요. 중국에서 MPV가 일반적으로 700만원대인데 GM 상하이 자동차와 협력하고 있는 오룡 자동차에서 중국 내 급성장하는 공유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저마진 신차를 발표한 것입니다. 오룡 자동차는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되었지만 중견기업 정도로 리스크가 큰 기업이고요. 테슬라 모델 3가 판매되는 도시를 보면 홍광미니와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홍광미니는 4선 도시와 농촌에서 판매량이 33%, 34%로 비중이 높고 상하이, 베이징 같은 1선 도시에서의 판매량은 5%로 매우 낮습니다. 대도시에서 이용하지 않고 중소형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2도형 MPV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고 소득 수준이 높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대도시에서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모델 3는 55%가 1선 도시, 32%가 2선 도시, 10%가 3선 도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90%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니오 또한 1선 도시에서 45%, 2선 도시에서 37%가 판매되고 있고요. 이 차에서는 BYD가 아직까지도 강자인 게 BYD 한 2020년 최신 세단, BYD 친 저가형 세단, SUV 모델, BYD BYD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마이너스 36% 되었지요. 화웨이 제조로 인한 성장 제약이 매우 아쉽네요. 2021년부터 본격적 모델 Y의 시장 점유율이 집계될 듯한데요. 니오로는 부족한 중국 전기차 SUV 시장 판도를 뒤흔들 듯합니다. 모델 3의 생산량 증가와 판매량 증가 또한 놓칠 수 없겠지요. 니오는 2인자로서 살금살금 테슬라를 따라갈 듯합니다. 텐센트가 투자했던 기업은 중국 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요.